2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편에서는 이제 전략을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얘기가 될 텐데 11월 10일에 나온 리포트 제목이네요. 주가 눌림목 전략으로 알파 파도 타기. 결국에는 지금은 주도주가 눌렸을 때 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좀 위험한 얘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싫습니다. 그렇지만 퀀트 네. 입장에서는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뭐 차트가 덜 올라가 있는 것들을 이제 계량적으로 스크리닝을 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주특기인데 저희는 이제 스타일이라든지 팩터의 수익률을 봅니다. 이제 어떤 특성을 가진 종목군들을 추려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빠진 애들을 주가 낙폭과대 섹터를 만듭니다. 그 종목을 넣으면 되죠. 넣고 그 인덱스를 만들면 되는데 그 주가가 빠진 애들의 성과가 어떠냐, 주가가 많이 올랐던 애들은 성과가 어떠냐, 밸류에이션 낮은 애들, 실적 좋은 애들, 뭐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이제 팩터, 쉽게 얘기하면 어떤 스타일, 약간 좀 디테일한 스타일이긴 한데 그런 수익률을 시크를 해요. 그리고 이 수익률을 그 종목군들을 롱을 했을 때 아니면 그 반대편, 그러니까 주가 과열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보고 싶으면 주가 과열 종목군도 올랐어야 되고 주가 낙폭과대인 애들은 더 빠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팩터가 시장을 워킹을 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팩터가 주가로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이 쌍 알파가 있어야 이 팩터는 시장에서 알파를 먹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팩터들을 보는데 지금 보면 이격도 상위 팩터가 가장 좋습니다. 네. 이격도 상위 팩터라는 것은 주가 과열된 종목군들을 따라 사는 전략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잖아요. 이거니까 이제 중화한 것이 바로 주가 눌림목 전략입니다. 추세적으로 3개월 이상 많이 올라서 너무나도 과하게 올랐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했을 때 이거를 또 팩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3개월, 6개월 이격도 상위, 뭐 주가 과열 이 팩터를 넣고 1개월이라든지 일주의 낙폭 과대 팩터를 섞게 되면 그런 종목군들만 추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 성과가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과열된 종목군들을 시장 참여자들이 살 수밖에 없는 이유부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대형주에서 뭔가 계속해서 자금이 빠져나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실 우리 주식에 대한 비중을 지금 늘리는 컨셉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 자산 배분이 있는데 채권, 뭐 글로벌 주식, 국내 주식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수익률 대비해서 리스크를 봤을 때 국내 주식이 그렇게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아닌데 거기에 주도주를 산다라는 그런 컨셉은 베타를 해지하기 위한 어떤 수요가 높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얘기는 1편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기업이익이 안 좋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내년은 좀 우리 대형주들이 이익 그로스가 팍 떨어지는 것이 눈에 보여요. 올해 너무 좋았고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이 한 40%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 내년에 뭐 감액되면 사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기대감은 그대로 코스피에 반영이 되고 코스피의 대형주가 맏형들인데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외국인들도 안 산다? 느낌이 약간 애매합니다. 이런 초대형주들은 그 안에 어떤 스토리도 펀더멘털도 중요하지만 이 수급도 무시무시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단순히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내가 이거 올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타를 계속해서 해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즉 격하게 얘기하면 대형주를 숏하고 중형주를 롱을 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코스피를 숏을 하고 코스닥을 롱을 하는 움직임. 이것은 전형적으로 이익이 꺾일 때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삼성전자라든지 대형주, 뭐 현대차의 펀더멘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수급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퀀트 입장이기 때문에 그들 섹터의 어떤 펀더멘털의 변화에 대해서는 제가 체크 못할 수 있어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들 실적이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퀀트 입장에서도 다 알파를 내야 되거든요. 뭐 전략 뭐야, 지금 대형주 이러는데 뭐 할 거야, 이걸 불타야 돼,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격도 상위 팩터의 성과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이곳의 핵심 프록시 이격도 상위 팩터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자체는 국내 기업이익 모멘텀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이격도 상위 주가 과열 팩터의 성과랑 한국의 이익 모멘텀을 그려보면 역의 관계가 뚜렷하더라.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한 50% 벌었기 때문에 이걸 내가 팔아야지. 이 정도면 됐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근데 분들. 그들 생각에서는 이거 팔고 고점이었으면 좋겠는데 또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다시 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현금을 지금 가지고 있으면 숏이 되는 거예요. 자산군을 내가 안 좋게 보기 때문에 내가 현금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판 가격 이상으로 또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악순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 성향 측면에서는 이렇게 악순환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이런 플레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선순환으로 또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떤 경기 상당히 좋고 실적이 좋은 애들이 많으면 로테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테이션하고 성장 스토리, 너도 좋고 얘도 좋고 얘도 좋으면 얘가 어느 정도 올랐으면 얘 이거 버리고 이쪽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대안이 없는 거예요.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고 한국 기업인 측면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내년이라든지 내후년에 돈 벌 수 있는 컨셉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성장 스토리를 가진 애들이 희소해지는 거예요. 프리미엄을 갖는 겁니다. 이게 이 스타일 인베스트먼트 핵심입니다. 저성장 국면에 저성장 종목군들의 프리미엄에 투자하는 전략. 상당히 이거는 글로벌적으로 이제 유명한 스타일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스란히 한국에서도 반영이 된다는 것은 한국도 어느 정도 이제 선진국이라든지 저성장 국면에서의 스타일 전략이 좀 어느 정도 먹히는 시장으로 변모를 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 논리목 전략은 이제 단순하게 얘기하면 한 3개월 정도 올랐다가 일주 정도 빠진 그런 쪽이 의미 있다고 보고 있고, 이게 조금 리스크하다고 생각하면 한 3개월, 6개월 정도 많이 올랐다가 1개월 동안 빠졌던 종목군들, 그 중에서 뭐 그 종목이 다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서 뭐 펀더멘털 측면이라든지 뭐 이벤트 플레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스크리닝을 하는 전략이 기본적으로 퀀트 입장에서는 알파를 많이 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걸 백테스팅하고 다른 전략하고 비교하는 자료는 회사 자료긴 하지만 저희 리포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실적 관련 팩터, 밸류에이션 팩터, 이것이 중장적인 성과가 가장 좋았는데 올해 맥을 못 추고 있죠. 그 얘기는 실적 좋더라도 피크아웃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건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 실적이 좋았다. 지금 막 뭐 전 재산을 올인해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년 실적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강주 실적 좋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해운주도 좋습니다.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정유주도 괜찮아요. 실적 측면에서 보면. 근데 그런 종목군을 안 산다는 것은 실적 팩터가 주가의 키 팩터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거를 팩터별로 그냥 나레벨을 세워서 롱숏을 해버리면 성과가 안 난다는 거죠. 이격도 상이면 롱숏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오른 애들은 더 올라가고 주가 빠진 애들은 더 빠지는 그런 장세가 사실은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핵심 화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 눌림목 전략은 지금 상황에서는 유일한 알파의 창고일 것 같습니다. 뭐 LNF나 위메이드 이런 종목은 진짜 한 달 전부터 들고 계신 분들은 이거를 이제 팔아야 되나, 없으신 분들은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뭐 실적 얘기해 주셨는데 포스코 실적 너무 좋고 철강 쪽 실적 좋은데 주가는 못 가. 근데 에코프로비엠이랑 LNF 뭐 이런 애들도 실적이 안 좋은 건 아니었잖아요. 실적도 그쵸. 좋은데 주가가 이렇게 퍼포먼스가 좋아. 뭐 밸류에이션을 사실 이제 얘기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높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이제 밸류에이션 플레이가 안 된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장기 투자자 입장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싼 종목군들, 우량하고 퀄리티가 좋은 종목군들을 중장기적인 추세로 가지고 가는 전략은 사실상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쵸. 단기적인 어떤 수익에 대해서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이런 것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아요. 성향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국내 증시의 현 주소가 이렇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내년 상반기까지 흐름과 함께 이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 경기 민감주, 수출주 위주로 대형주만 들고 계신 분이 주변에 있는데 자기 뭐 게임주 없다고, NFT 관련주 없다고 난리 사실 치더라고요. 기관 투자분들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본인들의 자금이 아니고 투자자분들 상당히 좀 소중하게 다뤄야 될 자산군이다 보니까 이것을 쉽사리 시장이 이렇다고 해서 이거를 편승을 해서 뭐 약간 장난 노름 같은 이런 컨셉에 투자를 하기 어려우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냥 계속 버티면 언젠가는 올라갈 겁니다. PER이 0배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0배는 되지 않고 어느 정도 평균 수준으로 회귀는 할 건데 네. 이 시기는 분명히 오기 때문에 기다리는 전략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 시기는 기본적으로 중국과 같이 한국이 기업이 동시에 좋아지거나 이머징에 대한 어떤 디스카운트가 풀릴 수 있을 만한 어떤 트리거가 필요한데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 거야. 그 시나리오를 아직 그리지는 못하겠지만 투자 컨셉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뭐 아이디어를 바꿔라, 뇌를 바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예 지금 자금이 없는, 그러니까 지금 포션이 없는 투자자들 위주로 네. 이런 컨셉으로 말씀을 드리고, 투자의 어떤 그 성향도 다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예, 참고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시그널이 바뀌는 시그널이 포착이 되면 리포트에 꼭 계속해서 써주세요. 저는 그래서 네. 대형주 실적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네. 주간 단위지만 일간 단위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일간 단위로 업데이트하고 있고, 글로벌 센티먼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센티먼트라는 것은 뭐 빅스 지수라든지 뭐 EMBI 지수, 그리고 채권 대비해서 주식 선호도, 주식 안에서도 이머징 선진국, 요 데이터를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좀 튀어 오른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리포트라든지 네. 코멘트를 드리겠죠. 알겠습니다. 리포트 나오면 뭐 또 출연을 부탁드리면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전화 연결로라도. 예. 그리고 뭐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 빠르게 저희가 또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는 2편까지 다 모두 들었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